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오전 9시입니다. 온 나라가 아니 온 세계가 월드컵에서 한국팀이 보여준 어마어마한 게임, 아시아 국가팀으로는 처음으로 월드컵에서 독일을 이긴 랭킹 57위의 한국팀이 1위의 독일, 그것도 디펜딩 챔피언을 이겨서 탈락시켜버린 이 위협에 감동하고 있는데 정작 같이 즐거워해야 할 문재인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세 사람이 현재 동시에 아프고 있습니다. 최근의 전현직 대통령입니다. 이 세 분이 동시에 아픈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도 한 구석이 아프다는 이야기죠. 바로 정치가 아프다는 이야기죠. 정치가 병들었다는 이야기죠. 오늘은 1987년 6.25선언 3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의 결단에 의해서 국민들이 요구하던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인 이 6.25 선언은 한국의 정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민주주의 실천 시대를 열었습니다. 두 군인 출신 대통령이.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진 정치 보복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지금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요사이는 정치 보복을 적폐청산이란 말로 설명을 하지만은 검찰과 법원이 그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두 전직 대통령이 몸이 아픈데도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정치 보복에 검찰과 법원을 이용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라고 합니다. 그때부터는 적폐청산이 아니라 숙청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복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지금 이 적폐청산, 이른바 적폐청산의 정치 보복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5년 뒤, 10년 뒤 어떻게 될지 하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 보복의 고리를 끊지 못한 것, 조선조부터 이어지는 조선조 사화의 재판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탄핵 사태에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고리를 끊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우루과이가 이번에 3전 전승으로 18강에 진출했습니다. 우루과이는 70년대에서 80년대에 한 3년 동안 군사 정권이 통치를 했습니다. 이 군정이 민정으로 옮기면서 민정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정치 보복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과거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군사 통치 기간에 고통을 받았지만 이걸 가지고 다시 수사하는 것은 안 된다. 그리하여 과거와 단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고 남미에서 가장 좋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루과이가 인구가 350만 밖에 안 되지만 모든 지표에서 남미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평화적이고 법치가 잘 되고 있고 범죄가 적은 좋은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계속 올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전현직 대통령 세 사람뿐만 아니라 전두환 전 대통령은 6.29 선언에 큰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민주화에 큰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90을 앞둔 나이에 또 올해 들어서는 광주 사태 관련해 가지고 명예훼손 사건으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10년 넘게 병석에 있습니다. 전현직 대통령이 불안하면은, 아프면은 나라도 같이 아프게 돼 있습니다. 이 정치 보복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이냐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결단하면 됩니다. 현직 대통령이, 즉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두 전직 대통령 중에 한 분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전 대통령은 이틀 전에 구치소에서 진료를 받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틀 전에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건강 때문에 재판에 나가지 못한다며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7부에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가지고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28일 재판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강훈 변호사는 접견을 가니 이 전 대통령의 안색이 너무 창백했다면서 불편한지 물으니 전날 점심부터 식사를 못해 그런 모양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한 번도 수액이나 링거를 맞지 않았지만 의사가 반드시 맞아야 한다고 해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구치소 측에서도 외부 진료를 권했으나 이 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치소 측에서도 지금 상태로 몇 시간을 앉아 있는 건 불가능해 보이니 재판을 연기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재판 중에 나온 이 전 대통령은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한 달 동안 잠을 안 자도 죽지 않았고 먹지 않아도 죽지 않았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7일 오전에 구치소를 나와가지고 서울 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9일에도 또 진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3월 31일 구속된 이후 허리가 아픈 상태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와 공천 개입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골석 재판 중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역 24년을 선고받았지만 아직도 확정된 유죄는 한 건도 없습니다. 확정되지 않는 사람은 무죄인으로 대우를 해야 합니다. 이게 헌법 정신일 뿐만 아니라 세계 근대 법치사의 대원칙입니다. 무죄인으로 대우를 받아야 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고 구속을 당하고 구속 기한 6개월이 끝나자 또 연기가 되고 아픈 상태에서 이렇습니다. 아픈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이렇다면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아픈 것은 러시아 방문에 따른 후유증이라고 합니다. 한국 정치는 하여튼 건국 민주화 산업화의 발전을 보였지만은 이 정치 보복으로 해가지고 과거사가 오늘과 미래를 포로로 만들었습니다. 요새 신문을 펴놓고 보면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거의 전부 다입니다. 오늘의 문제, 미래의 문제를 걱정할 시간이 없어요. 걱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청와대가 좋은 곳 같지만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증오심, 분열, 위선, 선동,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은 그 좋은 곳도 창살 없는 감옥이 됩니다. 감옥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마음속에 감옥을 만드는 거니까요. 인간은 증오심, 열등감, 각종 불평, 불만, 이런 것을 마음속에 가지는 순간 스스로 감옥을 짓습니다. 스스로 감옥을 짓습니다. 감옥을 지어놓고 감옥 안에서 이상한 짓을 하게 되죠. 특히 권력자의 마음속에
증오심이 들어가면은 나라 전체가 병이 들고 아프게 됩니다. 최근의 전현직 대통령 세 사람이 아프다 하는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은 우연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매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건강한 대통령, 건강한 전직 대통령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럴 만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정치 보복의 적폐를 정말 청산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오늘은 6.25선언 31주년입니다. 그 정신을 되새겨 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